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돌싱남입니다. 전처와 연애할 때 너무 성격이 맞지 않아서 여러 번 싸우고 헤어졌지만 밤에 궁합이 너무 잘 맞다 보니 언제 싸우고 헤어졌다는 듯이 다시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불쑥 아이가 생겼습니다. 전처와 결혼을 생각해보니 성격이 잘 안 맞아서 자주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전처가 경제관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애하는 2년 동안 저축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월급보다 지출이 많아서 몇 번이나 카드값을 대신 내어주거나 빌려준 적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전처도 그렇고 소득은 뻔하고 양가 집안 모두 그냥 평범하기에 물려받을 유산도 없는 상황인 것을 서로 다 알기에 결혼을 하면서 경제권만큼은 제가 관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다툼이 많은 편인데 제가 돈까지 잔소리를 하면서 태클을 거니 다툼은 점점 더 많아졌고 결국 전처는 저 몰래 여러 카드를 만들어서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쓸 때는 좋았겠지만 갚을 돈이 없으니 여기저기 빌리면서 겨우겨우 카드값을 막다가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샀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다. 남들도 이 정도는 쓰고 산다 등 5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제가 남편이니 무조건 갚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적당한 금액이었으면 갚아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겠지만 카드값 연체금과 지인에서 빌린 돈, 저 몰래 받는 은행 마이너스 통장까지 해서 약 8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생긴 빚이었습니다. 도저히 전처를 감당할 자신도 없고 성격도 안 맞는 데다가 아이에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엄마로서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9살 나이에 돌도 안 지난 애가 있는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부탁할 곳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지만 전처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어느덧 나이를 5살이 되면서 다니던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올해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는 말도 잘해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를 해주는데 친한 친구가 생겼다고 하면서 우리 윗집에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무심코 흘려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베란다로 나가더니 큰 소리 친구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베란다에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을 그러고 놀더니 한 번은 윗집 사는 아이의 친구가 저희 집에 놀려온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놀려온 줄 알았습니다. 방과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점심으로 피자도 사서 먹였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배부르게 먹고 나니 졸린지 둘 다 낮잠을 잤습니다. 조용히 제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다 볼 때쯤 되니 아이들도 일어나서 다시 놀고 있는데 경찰과 함께 윗집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윗집 아이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윗집 아이를 불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윗집 사람들이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윗집 아이를 찾는다고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 못 들었냐면서 엄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도 오해받을 상황일 수 있으니 있었던 상황을 말해달라고 하였고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아이와 윗집 아이가 같은 유치원의 같은 반 친구이고 베란다에서 자주 떠들고 놀던 사이이고 오늘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고 놀다가 점심 먹이고 낮잠을 잤고 저도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에 쉬면서 영화를 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윗집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죄송하다며 과일과 함께 다시 한번 윗집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러면서 윗집은 아이의 부모는 장사로 바쁘고 아이의 막내 이모도 같이 사는데 주로 육아를 담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깝게 지내면서 저도 아이를 봐줄 때도 있고 제가 상황이 곤란할 때는 윗집 이모가 제 아이도 맡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윗집 막내 이모와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애들은 저희 집에서 놀다가 점심을 먹을 때쯤 되었습니다. 전을 만들었다면서 같이 점심을 먹자며 막내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애들부터 챙겨서 먹이고 나니 조금 놀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그제야 막내 이모와 둘이 앉아서 전을 먹고 있으니 비도 오고 날씨도 우울한 것이 막걸리 먹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막걸리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겪었던 답답한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시길래 혹시나 했는데 막내 이모도 20대 중반인데도 한번 다녀온 돌싱이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다 보니 눈이 맞았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에서 깨기 전에 후딱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그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도 돌싱이긴 했지만 20대 중반이고 아이도 안 낳아서 그런지 여대생 같은 처녀였습니다. 그런 그녀에 비해서 저는 이제 조금 배도 나온 30대 아저씨 같았지만 그녀는 이런 저와 뜨거운 시간을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거의 울다시피 하는데 덩달아 저도 더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고 난 이후로는 종종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면 아이들 둘 다 유치원에 보내놓고 그녀와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들 다 데리고 같이 놀이동산에 다녀오는 등 어느 평범한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쉬는 날이라서 그녀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잔뜩 어두운 얼굴도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면서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병원에 가줄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아이를 임신한 것이 맞았고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녀와 성격도 잘 맞고 근검절약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해달라고 했을 때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임신이 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떡하냐면서 울었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마음이 전혀 없던 것도 아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저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급하게 한 결혼이라 저희 둘 다 약간 정신이 없긴 했지만 어찌됐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한 번이 실패와 상처가 있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각자의 상처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서로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다시는 실패와 상처가 없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